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미국이 이재명 정권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당선 취소시키고 외환죄로 사형 시키는 그런 이게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과 공화당에서 뜬금없이 이재명이가 조단위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놨다고 폭로를 해버렸고요. 미국 FBI가 이재명 은닉 재산을 압수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힘이 빠지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다시 잡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1,052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당이 파산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고 이재명이도 북한의 대북 지원 자금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걸려들고 그래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타로 박사가 국정자원 화재는 리튬 배터리 화재가 아니다. 고의성이 있다. 지금 일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이재명이가 3,500억 달러를 안 주려고 트럼프를 암살할 수도 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계해가지고 트럼프를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국정자원 화재에다가 불질러 버리고 거기가 완전히 마비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이러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 중동, 이슬람 이쪽에 테러 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오면은 암살 테러를 하게끔 그렇게 공모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게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국 정부의 특검 오산공기지 압수수색 해명하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이제 제거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 지시가 내려갔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네 번째 뇌경색 치료를 받았고요. 중국이 한화에 보복을 한대요. 그래서 한화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중국 조선소에 납품하는 선박 기자재 엔진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중국 조선업은 폭망하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 했는데 군인들이 불법 체류자 안티파 체포하기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파고든 공산주의, 전체주의 기관 WCC, WEA 그 WCC는요 스탈린이 만든 겁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 단체로 포장은 돼 있는데 스탈린이 미국과 유럽의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이 사상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스탈린이 만든 건데 스탈린이 만든 WCC가 이제 스탈린이 만들었다고 소문나니까 거기에 있던 멤버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WEA라는 또 세계 기독교 관련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기관이고 이게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되어 있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은 로스차일드가의 전 세계 지배 전략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안 끊고 하는 게 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로 나누질 않고 그냥 풀러 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렸고요.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날씨 서울 소식 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이 하던 것도 마비가 이제 중단이 돼 가지고요. 아마 국내에 대북 방송 남아 있는 거는 저희 방송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찌든 간에 북한 사람들 구출하려고 저희가 이런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북 방송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책을 판매합니다. 기금 마련 책을 판매하는데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고요. 방위산업 학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종합공업에 투자하고 핵무기 비밀리에 개발하고 미국 가서 미사일 설계도 훔쳐오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배송료 포함 5만 원이고요.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문자를 010-2609-2023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예금주 주식회사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저희 회사입니다. 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지금 뭐 이 저희를 자금줄을 자르려고 하여튼 이 문재인 때부터 이 좀 탄압이 좀 매우 심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저는 뭐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갑 차고 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끌려가고 막 유치장에 하룻밤 자고 재판에 몇 년 끌려다니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친중 세력들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 8년 헛짓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저희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지금 여시제 멤버들 많이 제거됐다,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친중 단체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경제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고 광주 초토화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이가 조단위 싱가포르 조서주에다가 조단위의 비자금을 은닉해놨다는 그를 미국의 NNP 뉴스라는 이 한인 방송에서 때렸는데요. 유진철 조지아 제1연방하원 공화당 예비 후보가 미 한인 방송 NNP 뉴스에 10월 15일 날 출연해가지고 조단위의 이재명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자금이 싱가포르에 계속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이거는 미 FBI가 자료를 줬겠죠. 유진유 예비 후보가 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FBI나 CIA가 정보를 주고 이제 한국에다가 소식을 한인방송 통해 가지고 알린다고 봐야 되는데 미 FBI가 이재명 은닉 재산을 압수하게 되면 이재명은 힘이 빠지겠죠. 그래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에이펙에 정상회담에 트럼프 안 오고 중국 시진핑이 안 오고 전 세계 정상들 아무도 안 오면은 이재명이는 에이펙하고 폭삭 망하는 거죠. 지금 지지율 발표하는 업체에서 지지율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빠지니까 그리고 김어준이가 하는 꽃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는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김어준이 꽃에는 뭐 10에서 한 20% 정도 이재명이 민주당 이쪽을 올려준다고 뭐 그래 소문이 그렇게 자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뒤집어졌다는 거는 이 국민들이 분노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달 말에 에이펙에서 뭐 정상회담 엉망진창 되고 나면은 아마도 파기환송심 대북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그거 날짜 잡힐 거고 그 뭐 유죄 떨어지면은 이재명이는 당선 취소가 되고 이재명이가 사인했던 거 전부 다 무효가 될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052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되니까 당 통장이 마비가 되고 압류가 되겠죠. 그러면 당직자 급여를 못 주겠죠. 대선을 못 치르고 공중분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외환죄로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사형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이를 또 체포해 가지고 압송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미국의 관타나모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사형당하느냐. 관타나모 끌려가 가지고 흑형들하고 밤새 똥구멍 침을 맞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사형당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아마 될 겁니다. 미국에서 뭐 그렇게 지정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80 뭐 몇 명 되죠. 그거 싸그리 다 체포 수배령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해산되고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흘러가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또 무슨 변수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터졌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CCTV가 공개를 됐는데 타라오 박사는 이건 리튬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리튬 화재는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 불이 나면 연기가 많고 그 뒤에 큰 불길이 일어난다. 그런데 반면에 전기 화재는 불꽃이 많이 튄다. 실제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를 보면 이렇게 엄청난 그 연기가 나오고 불길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이 사고는 그렇게 스파크가 튀지 뭐 연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번에 불탄 이 배터리 리튬 배터리 사진을 보면은 타로 박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데 표면이 그을리고 녹아내린 자국이 있지만은 부풀거나 터진 흔적은 없다.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이 내부에서 발생했다기보다 외부 화염이 스쳐 지나간 패턴으로 보인다.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미국에서 의심하는 거는 3,500억 달러를 이재명이가 안 주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암살하려고 준비한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불 지르고 야 자료가 소각됐어요 하고 그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소각시켜 버리고 그리고 범죄자들 글로벌 테러리스트 자료 소각시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 북한 러시아 혹은 뭐 이란 이 중동의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무방비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문 열어준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대포폰 15만 대가 화재 나고 난 직후에 이렇게 대포폰이 이렇게 개통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은 미국에서 충분히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공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옆에 연결된 사람들은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사람들을 죽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암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크죠. 지금 미국의 지금 4대 기업 총수들이 지금 미국을 갔는데요. 아마 미국에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한국 로펌에 자금 지원하고 대법원에 이야기해가지고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래 되고요. 그리고 특검의 압수수색 설명하라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가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이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망한다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공산주의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어떤 거다 하고 이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 요거 해가지고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세력들을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저거 다 잡아 넣어 그러고 다 싸그리 한번 청소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통일되는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통일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힘든 과정을 70년 동안 안 했던 숙제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에 상처가 나면 하얀 거품이 끼죠. 그게 뭐냐면 백혈구가 그 외부의 그 세균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양약 고구라고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공산주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교 그 군사 훈련 받을 때 악마 조교는 있잖아요. 악마 조교를 거치고 나면은 몸이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특수부대 가면은 얼마나 악마 조교가 심하게 훈련시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악마 조교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중국에서 하나오션 미 자회사 5곳 제재한다고 했는데 중국 조선사들이 하나오션 계열사로부터 상선용 선박 엔진, 선박용 기자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스스로 찾아낸 거죠. 중국 조선사가 폭망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삼성, HD, 현대 등도 뭐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한국 조선사들한테 야 선박 엔진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중국 조선사들이 죽으면 한국 조선업체가 성과 폭등 하게 될 거고 뭐 떼돈 벌겠죠. 그리고 미국 조선사도 선박 발주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배 만들 곳이 없으니까는 뭐 미국 도쿠에서라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래 되겠지. 전체적으로 성과가 지금보다 3배, 4배 뛰면요. 미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충분히 채산성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조선소를 지금 싸그리 죽여버릴 것 같고, 지금 시진핑이가 중풍이 네 번째 재활됐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는 그 혈관이 터져버리면은 그거 한 두 번만 터져도 죽는데요. 이게 혈관 터진 게 아니고 혈관이 막히면은 그 약물로 늘 이렇게 녹인다는 거죠. 근데 중풍을 네 번씩 하면은 이거 뭐 사람 구실 못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생각이나 이런 거 못 하고 제대로 된 뭐 그 격한 업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뭐 동네 살살 마실이나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게 네 번씩 이렇게 재발하면 차라리 죽으면은 가족들이 편한데 죽지도 않고 저래 있으면은 이거 뭐 가족들이 골병 들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합니다. 치료비 되다가.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죽으면 다행인데 죽으면 되는데 안 죽고 저렇게 살아 있으면은 저거는 뭐 살아 있는 채로 좀비 된 상태로 버티고 있으면 중국이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시진핑이가 날아가는 것보다 안 날아가고 저렇게 중풍 든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좀비 상태로 오래 가는 게 그게 우리가 통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미국이 지금 셧다운 됐죠. 지금 연방 공무원 중간 간부들 한 10,000명 정도를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 중간 간부들이 대부분 다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 체포 등의 불만을 품고 연방 정부를 셧다운 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던 연방 공무원, 판사 등은 업무가 중단된 반면에 군대는 비상시에도 운영되므로 테러 단체로 지정된 안티파 및 불법 체류자 체포 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종교 담당이 로마 바티칸이고 자금 및 정치 담당이 시티 오브 런던, 군사 담당이 워싱턴 DC인데 이번 연방 정부 셧다운을 통해 가지고 로스차일드가와 워싱턴 DC 간에 맺어진 조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란 나라는 나라라 그 국가가 아니고 컴퍼니였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가에 종속된 컴퍼니였다고 그래 하는데 그 조약이 이제 깨졌다는 거죠.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국책은행이 아니라 로스차일드가의 개인은행이며 이사들은 전부 영국인으로 로스차일드에서 파견된 인물들이었다. 아니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인인데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들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척 그레슬리 의원이 7일 공개한 2017년 문서에 따르면 FBI는 정치부패 수사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협력 컨설턴트와의 뒷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빌 클린턴도 이제 잡아들이는 수순으로 들어간 거고요. FBI 전 국장 이 사람이 그 코미 전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그 러시아 스캔들이 그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이 탄핵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작을 한 뭐 그런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흑인 여성 뉴욕주 법무부 장관 트럼프한테 계기면 전부 다 지금 다 기소해 버리고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경제척사 마이런 연준 이사 입성 9월 FOMC 참석 연준 점령 작전 막바지 트럼프 사단 이사회 장악 초읽기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로스차일드가의 본거지가 있는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과 종교 기능을 담당하는 로마 바티칸 시티는 모두 로스차일드가의 소유이나 영국의 경제 위기,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경제 폭망, 독일, 이탈리아 등이 모두 경제 폭망, 카톨릭 국가가 많은 중남미가 경제 폭망하여 로마 카톨릭의 헌금이 로마 바티칸으로 잘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가 유럽에서 지금 돈줄이 차단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한테 다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다 뺏기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오벨리스크고요. 오른쪽에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유럽 각국의 귀족과 왕족들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비용을 로스차일드가에서 대거 차입하였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대출금 및 이자 등을 로스차일드가에 매년 갚아야 하므로 유럽은 세금이 매우 높으며 모든 물가가 매우 비쌉니다. 한국은 국민 주권 국가이지만 유럽은 왕실 소유이며 국민은 왕의 소유물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워싱턴 DC 오벨리스크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씨가 미스터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왕 찰스 3세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가슴 툭툭 찌르며 당신 이 사람아 이 새끼야
돈 빨리 안 갚아? 이 새끼야 죽고 싶어?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쿡쿡 찌르는데 이 영국 국왕 찰스 3세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죠. 이거 지금 쫀 거야. 분노하는 거야, 분노. 내가 영국의 국왕인데 이 새끼 돈 좀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개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미국이 탄생하였으며 영국 MI6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미국의 CIA를 만들어 주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들어 미국 정부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어, 준다 이돼 있는데 MI6도 로스차일드가가 실질적으로 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CIA가 정보를 조작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주로 민주당이 큰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 비용을 로스차일드가 소유의 민간 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 빌려서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고 미국 정부는 FRB의 이자를 갚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트럼프가 연준 이사에게 이자를 낮추라고 압력을 넣었던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FRB 의장이 금리를 낮추지 않자 FRB 청사 건축 공사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안주머니에서 공사비 개요를 꺼내면서 처음 신청 예산보다 3배나 더 썼다면서 체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다소곳하게 그 앞에 손을 모은 FRB 이사장, 의장 그 사진이 뭐 화제에 올랐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로스차일드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국 교회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지금 이거 비난했어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영국 교회 지도부가 그러니까 성공회 지도부가 동성애 금지법을 비난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지금 뭐 돈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 하면서 돈이 떨어지니까는 로스차일드가의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로마 바티칸도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떨어졌고 우리가 콘클라베 해가지고 로마 교황을 뭐 투표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로스차일드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이번에만 특이하게 미국인이 됐다는 건 트럼프의 압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동성애 금지법을 비난하고 동성애를 장려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다는 이 창조 원리를 부정하면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홍위병으로 쓰고 그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도록 각국 정부에게 압력을 넣기 위함입니다. 그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든 동성애하다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로마 바티칸의 국가의 호국 종교입니다. 우리 호국 불교처럼 호국 종교고 로마 교황의 말이 그게 진리고 로마 교황이 교리를 만듭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로마 교황이 교리를 만드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8월 15일이 성모 마리아 몽소 승천 대축일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교황이 이제 동성애 커플을 축복을 했고요. 뭐 이러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무슬림도 차별할 수 없게 되므로 무슬림을 이용한 국제 테러가 용이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여 전 세계를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전 세계 지배 전략에 로마 가톨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중국하고 붙어 먹었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로마 가톨릭은 또 MOU를 맺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추기경을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MOU를 또 체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을 이용하여 전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민주당을 이용을 하고요. 종교적으로는 이
로마 가톨릭을 이용을 하고 또 한류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동성애를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의 민주당도 이용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지속적으로 잡고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활용하여 각종 선거에 이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범죄 조직으로 지목된 USAID의 자금이 이제 뭐 국제 부정선거 의혹 A웹으로 흘러들었다 뭐 이런 유착설이 기사에 나온 바가 있고요. 선관위 운영 A웹과 업무 협약 후 세계 선거 지원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보면은 네덜란드 기업인 프로소스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프로세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요. 근데 이 텐센트의 최주는 네스퍼스인데 그러면 페가수스는 뭐냐? 이 네스퍼스가 투자해서 만든 투자사가 프로소스입니다. 이게 프로소스는 텐센트 투자사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디어 대기업 네스퍼스가 보유 투자 지분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다. 텐센트 외에도 핀테크, 식품 배달, 에듀테크, 이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전에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아시아로 오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 중동,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으로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자본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간 기착지이자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스퍼스 이거 위로 쭉쭉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로스차일드가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홍콩 상하이뱅크 HS BC 은행도 쭉쭉쭉쭉 이 최대 주주를 따라 올라가면은 이 로스차일드가의 영향권에 있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A웹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2023년 10월 6일 날 보니까 A웹 의장이 남아공 출신이네요. 남아공 독립선거위원회의 모예피아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로 연결돼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A웹이 남아공 의장이 남아공이다. 그리고 이게 자꾸 남아공하고 이게 겹쳐져요. A앱 세계 선거 재판 회의 그리고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해가 기사가 났는데 이게 2000 몇 년도 기사야. 그런데 주요 업무 일지를 보니까 2022년 10월 7일 날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제5차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재판관 문영배 헌법연구관 김우신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제5차 총회 참석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했네요. 그런데 각 나라의 선거제도 및 선거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선거법이 모두 다르고 따라서 선거 환경이 다르니까 선거법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선거 재판 관련 자료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이런 국제기구와는 맞지가 않아요. 국제공산주의 연맹 등 공산주의 성격이 강한 단체가 세계선거재판회의다. 볼셰비키 혁명이요. 볼셰비키 혁명 때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공산혁명 때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전 세계 선거 재판이 같을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선거 재판 회의란 거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가 보니까 세계 선거 재판 회의 개발 도상국 30개 회원 중 16개가 A웹 회원국이고 A웹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고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초대 부의장국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였다. 문재인 정부 김기영, 문영배가 총회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A웹 이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지목을 하니까 아니 이 A웹 세계 선거재판회의 하고 A웹 여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문영배 아닙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문영배였죠. 헌재 헌법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심이 문영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야 내가 여기 세계 선거재판회의도 갔다 왔고 부정선거 다 수출하고 뭐 이런 거 A웹 다 이거 하는데 야 뭐 부정선거를 네가 이야기하면 내가 맞아 윤석열 말이 맞아 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난 과거에 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되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선관위와 A앱의 수항 관계 해가지고 선관위가 ODA 예산 59억 원을 세계 선거기관 협의 운영 경비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업무 범위 외 사업에도 보조금 70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식 교수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당선됐고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A웹의 총회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날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웹은 전 세계 109개국 119개 선거관리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로 2013년 창립 총회 개최 이래 2년마다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해 연기돼 올해 개최된다. 이래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총회도 남아공에서 하고 의장 A웹 의장도 남아공 사람이고 중국 공산당 기업인 텐센트의 모기업이 남아공이고 그 기업은 로스차일드가 영향권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 뭔가 다 이게 부정선거고 중국 공산당하고 협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요. 프란시스코와의 시진핑의 밀착, 교황청 중국 대표부 설치 추진, 미국의 정보기관 CIA 전신인 그 OSS는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을 동시에 지원하였는데 이때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이 중국 공산당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을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차일드가의 금전적으로 잠식되어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교 업무를 주로 관할하는 것으로 딥스테이트를 장기간 추적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바티칸의 협약은 위선의 극치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어젠다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로마 교황청을 통해 가지고 전세에 전파하고요. 미국 민주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A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 선거제도와 선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재판 관련해서도 선거재판 관련해서도 영향을 맺는데 그게 영향을 주는데 그 세계 선거 재판 회의를 초대의 부의장이 한국 헌법재판소였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선거 관리를 왜 합니까? 한국 아까 여기 보시면은 세계 선거재판회의 초대 부의장국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였대. 한국 헌법재판소가 왜 세계 선거관리재판회의하고 한국 헌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법관들 여기가 부정선거 A입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로스차일드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선거 전자개표기 가지고 간 나라들 전부 다 오르나가지고 선거 결과가 뒤바뀌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A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선거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선거 개표기, 전자개표기를 수출을 해. 수출을 하면서 막 쓰는 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정선거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재판을 누가 해? 세계 선거 재판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 초대 부의장국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였다. 근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 심판하고 하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뜬금없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공작이었다는 거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때도 공작이었고 그 공작관 중에 한 명이 문영배였고 문영배가 그 회의에 참석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심을 맡았고 주로 남아공에서 회의를 하고 남아공 사람이 의장인데 A웹의 의장인데 중국 공산당 텐센트의 모기업이 남아공에 있고 자꾸 남아공하고 뭔가 겹치고
근데 중국 텐센트의 모기업을 쭉쭉 따라 올라가면은 로차일드가 영향권에 들어가고 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뭐 이래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에는 헌법재판소도 연결돼 있고 전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데는 미국의 민주당이 지원한 A웹, A웹 그리고 저기 천주교, 로마 카톨릭, 로스차일드, 중국 공산당, 텐센트, 한국의 헌법재판소, 한국의 대법원,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세계 A웹,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이게 다 한 몸뚱아리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이 헌재 재판관의 대법관들이 이 로스차일드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시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드루킹은 문재인 정권의 예수회 조국은 로마다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서한 자들만 꾸려져 있다.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딴판이다. 밑으로 정적 제거하는 것도 예수의 수법이다. 안희정이 날리고 정봉주 폭닥 막은 것도 청와대 주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예수의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되어 있고 로마 카톨릭은 로스차일드가 의 종교 담당 하수인이고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십니까?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미국 민주당을 동원하고 미국 민주당이 USAID를 동원하고 A웹을 동원하고 A웹이 전 세계에다가 그 전자개표기 투표기를 뿌리고 A웹을 한국이 주도하고 거기다가 세계 선거 재판 회의는 한국 주도로 그 저기 한국이 초대 부의장국을 맡으면서 한국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재판도 지금 장난치는 것도 이 한국에서 장난치는 거고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것도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미국 민주당이 있었고 미국의 미국 그뭐 로스차일드가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0년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도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서 공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김대중은 천주교고요, 노무현 천주교, 이명박 개신교고, 박근혜 천주교, 문재인 천주교,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보면은 천주교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부활절 예배는 항상 교회 가서 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경원 천주교, 한동훈 천주교, 권성동 천주교, 권영세 천주교, 오세훈 천주교, 안철수 천주교, 심상정 천주교 이 공통점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점은 친중이고 부정선거를 부정하고요. 중국 공산당 및 미국 민주당과 입장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천주교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그 정권의 실세 여야의 그 다 정당의 지도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얘들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뒤에서 공작이 들어가고 이 정치 자금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다 로스차일드가 이런 데서 이게 뭐 들어온다고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개신교고 국힘의 새 지도부 김민수가 개신교인데 갑자기 부정선거 언급하고 반중 노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김은혜 등 대표적인 기회주의자 정치인들도 반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을 보면은 프로필이 1978년 5월 16일생이고 부산에서 태어났고 키가 183에 개신교 육군 중위 학군 41기 국힘의 최고위원이고 자녀는 11살 7살 아들 5살 쌍둥이 두 아들과 3살 난 막내딸 총 5이 있고 상지대 법대 학사 뭐 상지대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토계획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산업 뭐 창업 경영대학원 창업학 석사 박사 이래 했고요. 그러니까 뭐 로스차일드가 하고 연결점 고리점은 안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하고도 연결점 고리점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이 장동혁 대표는 조금 이 예수회에 의해 가지고 키워진 인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충남 보령 출신이고 자녀가 일남 일녀고요. 서울대 사대를 나오고 불어 교육을 했는데 뜬금없이 루벤 카톨릭대를 가가지고 법학 석사를 했어요. 여기 예수의 대학 아닙니까? 예수의 대학. 예수의 대학 가가지고 아니 법학을 하면은 통상 서울대 나가지고 법학하면은 어디 뭐 영국이나 어디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해를 하는데 뭐 뜬금없이 이 루벤이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에 있는 카톨릭 대학을 갔다는 거는 이 사람은 젊어서 뭐 어떤 뭐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에 의해 가지고 지목되고 키워진 인물은 아닌지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장동혁은. 자, 그리고 루뱅이 벨기에인데 여기가 프랑스어권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파리가 파리 꼬민해 가지고 세계 최초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그 실험을 했던 곳인데 그래서 프랑스가 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쪽하고 조금 이렇게 줄이 많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물타기용 신분 위장용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하도 간첩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다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했고 전직 대통령은 그 검찰총장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 간첩 행위를 보고도 체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대통령들이 지금 간첩이었고 간첩 동조자였고 했기 때문에 이 장동혁도 충분히 로스차일드가 혹은 예수에서 심은 그 트로이 목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5회 행정고시를 했고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했는데 이게 이 서울대 법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가장 큰 범죄 집단이 서울대 법조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급적 이 판검사 출신들은요 대통령 시키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이 그쪽에 있으면요 다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의 핵심 동아리가 서울대 출신들 아닙니까? 서울대 법조 카르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된다. 장동혁이는. 판검사 출신들은 자기 생각이 없고 철저하게 서류에 올라온 자료만 보고 판단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짜야 하는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 자리에는 부적합합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국영수 중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 들어가서는 그 사법시험 뭐 준비한다고 책 안 보고 사법시험 되고 나서는 내 법조문 본다고 책 안 보고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무슨 철학 서적이나 이런 책을 보는 게 거의 없다. 그냥 깡통이다.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통찰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은행이 불치한데 연설문 써주는 거는 잘 읽어도 자기 생각이 없다.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판검사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충청도 출신 정치 지도자들은요 이상하게도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머뭇거리고 판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와해가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충청도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를 간첩죄로 잡아들으라고 하니까는 수사를 미루다가 정권이 전복되고 감옥에 가는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은 뭐 서울대 출신들은 이 정치 지도자에서 무조건 걸러야 된다. 특히 서울대 법조인 출신들은 뭐 나경원도 그렇고 뭐 권성동 뭐 뿐만 아니라 서울대 출신들은 학교 자체가 이 반국가 세력의 핵심 둥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종교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WEA 서울총회가 열립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이제 WEA인데 월드 이벤젤리칼 얼라이언스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기독교계에서 진짜 살아있는 순수하게 살아계시는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9월 3일 그 서울총회 종합설명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원 목사가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죠.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요 부동산 대출 상환, 부동산 투자, 뭐 이자, 뭐 매출, 지출 등을 신경 써야 하므로 성경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도 없이 눈코 틀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부목사가 다 써주고 연설문 써주는 설교문 써주는 그 목사가 따로 있어요. 그 비서도 있고 그 2천원 이 건물이 2천억이래. 사랑의 교회 건물이 2천억이래요. 2천억 원대 대기업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목사 비서 등도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WEA가 로마 가톨릭과 연계된 종교 통합, 우상 숭배, 공산주의 확산 운동인데 이게 포장지만 개신교로 바꾼 사실이라 바꿔가지고 침투한다는 거를 오정현 목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 이거 종교 통합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해? WCC, WEA 이게 우상 숭배고 지옥행 열차를 탄다는 거 오정현 목사님한테 당신 이러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다 하고 이 전도를 해가지고 오정현 목사의 영혼을 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 나가시는 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요, 이 말씀 제가 해드리고 절대로 이 회의에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WEA는요, 1951년에 창설된 WEF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2001년에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WEA의 구성원을 보면 로마 가톨릭의 동성애하고 교황 숭배하고 마리아 뭐 승천교리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여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내용은 성경책에 없는데 그 교황이 야 교리로 넣어 해가지고 교황의 말에 따라 가지고 마리아 승천 교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게 로마 가톨릭이고요. 로마 가톨릭이 이때까지 뭐 이제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하이 나치 해가지고 그 히틀러 나치를 또 거기 찬양하고 숭배하고 거기 가서 추기경들이 축성해주고 다 나치하고 붙어 먹은 애들이에요. 로마 가톨릭. 이게 완전히 이게 전 세계 악의 축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가톨릭에 대해서 뭘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집안 전체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도 부모님 어머니 뭐 삼촌 뭐 장할아버지 등등등 집안 전체가 가톨릭 집안이고 저는 어렸을 때 신부님 옆에 복사를 서면서 견진 성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기도회를 기도할 때 그 로사리오 묵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묵주 기도를 할 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기 하나님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자, WCC는 소련 스탈린이 만든 기관인데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합니다. 포장은 그래 돼 있고요. 개신교 오순절 여기는 또 무슨 남미 해방신학 이게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학 아닙니까? 이런 애들이 WEA의 구성원이다. WEA 의장이 사무총장 슈마어, 분과위원장 기구의 대표자 신학자들이 다수는 WCC 회원을 겸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 이 전체주의 교황 숭배, 마리아 숭배, 나치 히틀러 지지 이런 자들하고 우호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이 또 전체주의 아닙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개신교는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자녀의 나하고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옆에 친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이 개인주의고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은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 로마 가톨릭, 전체주의 맨날 전쟁 일으키고 WC, 소련 스탈린, 그리고 이슬람 이게 전체주의. 어떻게 개인주의에 입각한 개신교가 전체주의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냐고. WEA가 세워진 이유가 WCC가 WEA를 앞세워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연합해가지고 이 서방의 이 기독교의 근면성실 사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체계, 철학 체계를 그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하지 마라,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땀 흘려 일해라. 이러니까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하니까는 이거를 사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그 FCC라는 이런 공산주의 이런 기관을 만들어. 근데 그게 이제 뽀록이 나니까는 WCC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 퍼뜨리고 낙태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온다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거부 반응 일으키니까 이렇게 WCC 뭐 WEA 자꾸 이런 거로 만들어 가지고 개신교 단체로 포장을 해 가지고 연합하자 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래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나라 전체를 잡아먹는 거죠.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거지. WEA 총회를 주도하는 사랑의 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 측이 WEA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어느 한 교회가 교단이 가입하지도 않은 채 세계 기구 총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중대한 월권이며 권한 남용이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불법적으로 하니까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불법적인 게 아니고 떳떳하면 교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교단 전체가 하지 왜 몰래 합니까? 자 그리고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와의 교류와 협력 및 일체를 강화하고 있다. 핵심 인사들 다수는 WCC 회원을 겸하고 로마 가톨릭과 공공연한 우호를 과시하며 최근에는 이슬람의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WEA 의장 구딜 샤나는 사도라 칭하며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WEA가 2007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이게 뭔가 보니까 그 김일성이가 어릴 때 다닌 교회라더라고. 뭐 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신사도가 뭐냐면요. 갑자기 목사가 지나가다가 으 이러면 갑자기 애들이 북 쓰러져. 성도들이. 우와 하고 뭐 주문 장풍 쏘면 애들이 쓰러져. 그게 신사도예요. 그 사입이지. 무슨 잘못된 통일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복음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다 모든 게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한국의 이 교회 목사들, 이 정신없는 목사들 여기 보시면 한국 교회 총연합, 뭐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WRF, AEA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한국 복음주의 신학 대학 협의회,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한국 복음 언론인 회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평화자 들어가면 가톨릭입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면 또 기독교 단체로 포장은 돼 있어. 근데 뭐 이런 기관들이 협력 단체로 들어와 있고 CTS 기독교 TV, CBS 뭐 C채널, 국민일보가 이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는 언론사 아닙니까? 기독교 연합신문 뭐 구TV 뭐 이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단체로 포장돼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못 모르고 넘어간다고. 개신교 뭐 행사갑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뒤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일성의 비밀교실가요. 74년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를 통해 가지고 교회 침투를 하라. 지령을 내리는데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며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이래 돼 있어요. 저희가 맨날 이런 거 앉아가지고 까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뒤지라고 그냥 저기 후원을 유튜브 방송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면 구글도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인데 이 딥스테이트의 전 세계 지배 전략 이런 거를 저희가 까발려 가지고 언론에 배포하고 하니까 사이트 없애고 저희 사이트 몇 번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러고 이 광고비 다 끊어가지고 저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대북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WCC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의 영어 약자이다. WCC는 1948년에 조직되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에큐메니칼 연합이란 이름으로 WCC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죄인지도 모른 채 참가했던 것과 똑같다. 과연 WCC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수한 기독교 단체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1차에서 10차까지 WCC 결의안
사실들을 보면 그것은 명확해진다. WCC는 다음 세 가지 반성경적인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WCC가 발족되기 전 소련의 스탈린은 1947년 9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주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위성국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 교회 침투를 위한 세계적 적화 사령부였다. 스탈린은 1947년 바르샤바에서 서방 교회 침투를 위해 WCC 1차 총회 1948년 8월 31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1차 총회에 공산정보위원 6, 70명을 교회에 침투시켜 흐로드마카, 체코, 프라하, 존 후스 신학교 조직 신학교수 출신 라즐로 페트 폴란드를 WCC 중앙위원이 되게 하였다. 1948년 1차 총회 암스테르담에서 이 선언문이 발표되는데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 이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WCC는 저기 그거지 공산주의지. 1948년 당시에는 그 미국에는 FCC 미국 연방교회 협의회가 있었다. FCC의 목적은 미국 교회의 공산주의를 퍼뜨려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FCC 미국 연방교회 협의회의 주요 인물들이 공산주의 신봉자들이며 교회를 통한 공산주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인물들이라는 것은 미국 청문회를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미국 의회의 정부 청문회를 통해 정체가 다 밝혀지자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공산주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FCC는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FCC 주요 요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밖에 수많은 인사들이 그대로 WCC로 옮겨가 활동을 했다. WCC는 FCC의 바통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을 미국과 전 세계로 확대해 갔다. FCC에서 들통 나가지고 WCC로 들어갔고 WCC에서도 이게 신분이 들통나니까 WEA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대대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벌인 이들의 목표는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기독교회는 근면성실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야 그 욕심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와이프 탐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 그러면요 사람이 이게 나빠질 수가 없다고. 마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씨알도 안 먹히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단체 개신교 단체로 위장을 한 저런 공산주의 단체를 FCC란 걸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저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하니까는 그 FCC 요원들이 전부 다 WCC로 들어와 스탈린이 만든 WCC로 들어왔고 그리고 WCC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게 저기 공산주의 단체다 하고 소문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시 WE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추진자인 로이는 성경이 오염되었다며 자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정신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WCC의 아세아 지역 회장직을 맡았던 중국 옌첸신학대학 전 학장인 차오 목사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모택동 정부의 고위관리를 지냈다. WCC의 초기 지도자였던 차오 목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모든 외교 선교사들을 축출한 장본인이다. 스탈린은 1950년 4월 바르샤바에서 세계평화회의에 WPC라는 공산권 위장교회기구를 조직했고 여기에 68개 교단 98명이 참가하여 WCC 2차 총회를 했어요.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했어. 이때 냉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WCC라니까 세계 뭐 개신교 단체 뭐 그런 행사인 줄 알고 미국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스탈린이 만든 줄 알았으면 허락해 줬겠습니까? 2차 총회 잠식을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갔다. 1954년 2차 총회 미국 에반스톤에서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제가 그 국제 공산주의 세력 추적을 하고 이 로차일드 가 혹은 뭐 딥스테이트 이런 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신학 서적도 읽어야 돼요. 신학으로 장난을 치고 성경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드는 그런 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야 이 개 X야 하고 쌍욕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칠 때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고 계속 가모니설로 꼬시듯이 기독교에서 한 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중국 시진핑도 사랑해야 되고 공산주의자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 김일성이 같은 이런 북한 김정은이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병원을 지어 줘야 되고요. 북한에다가 북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북한군으로 가고 김정은이 한테 가는 거고 그 병원을 지으면은 그 아동병원을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북한에다가 아동병원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아동병원에서 아동이 저기 진료받겠어요? 아동병원 짓는다고 거기다가 뭐 기구고 뭐고 주면은 그 북한의 김정은 체제 그 최고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겠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그 지원해 준다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평화자동차가 북한에 뭐 평화자동차 만든다고 일본 통일교가 북한에다가 뭐 공작 기계하고 일본의 최신 뭐 기계들 들고 갔죠. 그런데 그 기구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전부 다 북한 핵 만드는 데로 다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아이고 제가 이 공산주의 그 추적하다 보니까 신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골이 빠개집니다. 빠개져. 아휴 참 힘들다 힘들어. 저 올해는 장가 좀 가게 좀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내 장가도 못 가고 이거 맨날 공산주의 추적한다고 신학 서적 봐야 되고 이 골이 빠개집니다. 예. 아, 이게 소련 공산당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거는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게 짧게 보이시지만요. 이거를 제가 추적하려고 하면은 몇 년을 추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아놓고 빅데이터를 쌓아놓고 하니까 아까 장동혁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왠지 그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젊었을 때 이거 선발해가지고 키운 인물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딱 할 수 있는 게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하도 많이 보니까. 자, 소련 공산당 서기장 크루스초프는 제3차 WCC 총회에 대비하여 195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에 서방 교회에서만 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후르시초프의 동서공존이라는 위장 평화 전략이 먹혀든 결과였다. 이처럼 WCC가 바탕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과 세계 공산혁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WCC 총회의 자료들을 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61년 3차 총회 인도 뉴델리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 채택, 종교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 시도, 1968년 4차 총회 스웨덴 웁살라, 혁명가들 게릴라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 모금운동 시작, 1975년 5회 총회,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공식 승인을 했고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10월 3일, 30일 10월 30일에서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10차 총회에서 이게 2003년인가 열렸을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평화통일 성명서가 채택됐는데 WCC 평화통일 성명서에 보면요. 평화협정 체결 주장하고요.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 금융제재가 들어가 있고요. 금융제재 해제가 들어가 있고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 촉구, 즉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중단 촉구, 남북한 교회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가짜교회인 봉수교회, 칠골교회와 연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의 장로회 쪽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WCC 탈퇴하라고 했는데 그때 1958년 예수의 장로회가 WCC 탈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공산주의에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 헝가리의 피터 감독은 스탈린의 개인적 친구이며 체코의 흐르드 마카는 모스크바의 평화선전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이며 빅터 하젝, 알버트 브레츠키,
에룬스크 소모레스 등 40여 명의 공산국가의 대표들은 자유의 신앙적 성직자들을 투옥 또는 극형하여 마치 이북의 강량국과 같은 행위를 감행한 인물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다른 이러한 사람들과 동석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WCG 탈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이 그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 믿지 마라,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요. 잠언에 보면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1부 2부로 자르지 않고 같이 한 거는 나중에 같이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같이 봐야지 큰 흐름이 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단편적으로 한 사건 한 사건 보면은 여러분 그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안 생깁니다. 국제정세는요 종교하고 연결돼 있고 이게 로스차일드가 딥스테이트, 미국 민주당, 중국 공산당, 한국 민주당 이 짬뽕이 돼 있고 한국의 그 저기 가톨릭 신자들이 전부 다 저기 국민의힘의 최고 정치인들 아닙니까? 아니 한국의 교회 신자가 1200만 명인데 어떻게 개신교 신자는 국회의원에 여야 국회의원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못 올라가고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이 다 올라갑니까? 이거는 뒤에 공작이 있다는 겁니다. 공작이. 나경원이도 여시제 멤버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2015년에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을 학회하고 또 여의도 연구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날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하고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면은 저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짬뽕이 돼 있고 지금 뭐 정치인은 미국 민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여당 야당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하니까는 저희 자금을 다 잘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방송 후원 계좌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좀 사주십시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 원이고요.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이 책은 미국의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께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20년 동안 20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입수했는데 그거를 칼라화한 사진이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자막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딱 좋습니다. 이런 걸로 영어 공부를 시키십시오. 자녀들한테 16만 원, 손자들한테 16만 원 투자하시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때 이렇게 고생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역사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나라 팔아먹는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앞장서가지고 그 좋다고 돈 몇 번 던져주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정신 팔아먹고 대통령 팔아먹고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 가가지고 너 국영수 중심으로 가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출세하라고 그래 가르치니까
그래 잘 가르치니까 출세를 하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대통령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지금 대한민국에 서울대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이게 지금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 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헌정질서를 물랑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책을 사주시고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간에 밥상머리마다 너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거짓말하면 커서 빨갱이 돼. 빨갱이 되면 너 임마 지옥 가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요. 그게 뱅글뱅글뱅글 환청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